네, 반갑습니다. 이명신 원장님은 사실은 제가 분당 청소학원 있을 때 수학과 압도적인 1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분당에서는 분당 청소학원이 제일 큰 학원이니까 분당 지역 내 수학 1타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투스 청소를 계열이니까, 메가스타디의 현우진 선생의 대항마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저기 송도에 와서 원장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예. 국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바뀐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재 고1까지 좀 듣고 있는 거고, 자녀분들은 이제 2022 교육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바뀐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공통국어 1,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거든요. 수능 과목인데,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에서 문학, 독서하고 작물이 이렇게 해처 모여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가 해처 모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대신에 기존제에서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아닌 거죠. 다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그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언어라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문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화작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의 핵심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바뀐 교육 과정의 어떤 취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그냥 교양 수업 삼아 가볍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고요. 어쨌든 요 정도 내용, 바뀐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수능에는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독서문학 공통 과목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작, 언어, 매체, 선택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공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통합된 것 외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이나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이번에 이제 중3 아이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국어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많이 바뀐 내용은 아니에요. 국어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공부의 어떤 그런 관성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 내신은 이제 기본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단원이 구성이 되고 교육 목표형인 거죠. 그 다음에 달라진 건 이제 매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매체가. 아까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수능에서 다루던 매체 과목이 빠지고, 그 매체가 이제 공통국어 1, 2로 들어왔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그런 어떤 매체 언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 과정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구성이 되는데, 교과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김종철 천재교육 출판사인데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언어, 작품도 보면은, 선우사 백석, 그 다음에 나무의 꿈,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있긴 한데, 기존의 교과서하고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공부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기출문제가 없는 거죠. 기존에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어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변화가 좀 크지 않을까. 학교 시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큰 틀에서 국어 과목의 변화는 눈에 띄는 정도는 없는 것 같다가 결론이고요.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럼 중3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어에 대해서 일단은 독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라는 게 비문학 얘기하는 거예요. 글 읽기, 교양 독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문학보다는 독서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제가 볼 때는 학원 선택의 기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이라면 어떤 학원을 선택할 때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독서 프로그램이 좋은가.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문학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하기가 그게 훨씬 편해요. 관동별곡 같은 거 수업하면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는 내용 막 설명하면 좋잖아요. 받아 적기 막 정신없죠, 아이들은. 근데 그 내용들보다는 사실은 진짜 필요한 내용은 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 교육이 강한 프로그램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좀 미리 풀어봐야 돼요. 이번
여러분들 아마 겨울 방학 때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은 내신 수학을 잘하면 수능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국어는 내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능 국어를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의 괴리가 가장 큰 과목이 국어인 것 같아요. 거의 다른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학습할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잖아요. 공부할 능력을 확인하는 거고 기본적인 평가의 내용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하고 학교 내신 시험이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문제 형식은 지금 학교도 이제 수능처럼 나오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능적 사고가 필요해요. 수능적 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문법 아까 얘기한 대로 꼼꼼히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문법은 꼼꼼하게 대충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훑어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고등학교 진학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가 이제 1월부터 보통 빨리 시작한 학교들은 한 2월 초 정도부터 학원에 수업을 막 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국어 기본 학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이 내용인데요. 인생의 분기점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결혼 진짜 중요하고요. 결혼에 따라서 인생이 막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인생 전반부에서 제가 재수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의 서사를 되짚어 볼 때 어떤 지점에서부터 틀어진 걸까? 그래서 얘가 왜 재수를 하게 된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고1 3월 모의고사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 시험 성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의미 있는 등급은 3등급 정도까지입니다. 기존에 4등급, 5등급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5등급 대충 뭐 자다가 풀기도 하고 성적 들어가지도 않는 시험 신경을 왜 씁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준비해가지고 저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받으면 성취감도 느끼고. 근데 5등급이나 6등급이나 7등급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와 무관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저는 어쩌면 원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국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진짜 개념 없다 저 사람. 이런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어떤 가부간의 결정은 3년 뒤에나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는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 3월 모의고사가 1단원부터 10단원 중에 1, 2단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요. 전범이 다 나와요. 미니 수능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문제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점수를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모의고사 언제냐, 공부 좀 하냐. 제일 쉬운 건 요거 많이 풀면은 그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80분 동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막 10분 지나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뒤에 가면 어려운 독서신문 넣으면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고사를 챙겨야 되고, 저는 어쨌든 이번 겨울 프로그램의 핵심을 3월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얘기하면 아이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제 시킬 건데, 어쨌든 어머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적어도 국어는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고, 그럼 내신은 언제 합니까?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3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아이들하고 교과서 꼼꼼히 훑어볼 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한 5회 정도 풀어볼 시간 되거든요. 충분합니다, 그게. 그거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과하고요. 선행학습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뭐 우영어 같은 거 미리 알고 가면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우영어 나왔네? 재미있게 수업 듣고, 그 학교 국어 선생님들도 연구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 집중하고, 그다음 강조하는 내용 집중하고, 그러다 거기에 출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미리 훑어보는 내용은 대형학원에서 대부분 2월 초부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3월 모의고사까지는 모의고사 계속 시켜서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등급이 의미가 있게 만드는 데 포커스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찜찜한 구석이 하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그 기사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식 암기 위주 평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 아, 이게 현장에서 구현이 될까?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 이제 학교당 책임자가 한 명씩 있고 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실제 수행평가에서 이제 끝날지 실제 지필고사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요. 사실 국어 강사로서 욕심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요걸 좀 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논술을 좀 시켜보고 싶어요. 짧은, 긴 거 말고요. 중3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첨삭을 이렇게 직접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주는 못하고요.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은 할 거거든요. 요거는 혹시 수업을 듣게 되면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그런 주제들이에요. 야,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사람이 잘 살아서 이 사람이 잘 베푸는 게 좋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그러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한 명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이 잘 살면 잘 나누면 좋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아이들한테 세계에 대한 안목이 길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수업할 때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독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3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잖아요. 그죠? 역설했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역설법이라고 알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그 문제 털려온 거예요. 그럼 너 왜 털렸냐? 역설법 아니잖아. 이거 역설법 들어본 거야. 근데 역설이라는 말을 자기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그런 어떤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머님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심각합니다. 그게 꽤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 써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실제로. 이 친구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억이 지닌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조사에 대한 쓰임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써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예비 고1 반은 이제 3반을 꾸릴 건데요. 고등국어 시작반은 월요일 5시, 7시 반이고요. 이 친구들의 목표는 사실은 3월 모의고사 3등급 이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 과제 줄 거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국어 하이퍼반은 일요일에 할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좀 상위권 아이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누는 기준은 어머님들의 의견을 좀 전적으로 수용할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보고 근데 중3 아이들 테스트가 힘든 게요. 진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볼 때 내가 공부한 부분이면 못한 아이가 잘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상담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잘할 거니까 지금은 좀 못하지만 입안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이 친구는 3월 모의고사 1등의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포고가 또 중요한 학교라서 따로 한번 결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제가 있다면 제 설명에 주제가 있다면 저는 3월 모의고사 제발 좀 챙기시라.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와 무관한 등급대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